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평화도 끝이구나. 그저 딸이랑 둘이 살던 조용한 집이었죠. 그런데 결혼 후 딸이 사위와 함께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속으론 요즘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사위구나 싶기도 했지만 딸이 어디 가서 고생할까봐 내색은 안 했습니다. 사위도 처음엔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이란 게 말이에요. 같이 살아봐야 진짜를 알게 되잖아요. 사위가 집에 들어온 첫날 밤 그는 조심조심 걸으며 어머님 불편하시진 않으셨죠? 하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그랬습니다. 불편하지야 그럼 편하겠니? 서로 맞춰야 하는 부분이 많았고 익숙하지 않은 생활 소음, 식사 시간에 어색한 정적, 딸과 다투는 목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괜히 방 안에서 기침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들리고 있다고 알려주려는 몸부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던 어느 날 사위가 혼자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히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출근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는데 뭐라도 하려는 듯 식탁에 앉아 김치국을 데우고 있었죠. 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딸내미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요즘 피곤한가 봐요. 오늘은 제가 밥 차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치곤 꽤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묵묵히 밥상을 차리고 내 앞에 수저를 놔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김치국 어머님 김치로 끓인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그가 이 집의 식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딸은 감기 기운에 누워 있었고 사위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다가 수건 한 장을 접어 내 손등 위에 올려두더군요. 손이 많이 트셨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건조하죠? 그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에 겨우 고개만 끄덕였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딸보다 사위에게 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지나고 또 지나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딸이 아닌 사위가 더 자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아이가 써준 편지를 받고 나서는 나는 이 사위를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되었죠. 그저 딸의 남편일 뿐이었던 사람이 이젠 내가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 되기까지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나는 사위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딸의 남편이니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리를 두며 살았던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마주 앉지 않고 나는 늘 부엌 식탁 끝자리에 앉았고 사위는 조용히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그럴 땐 사위와 단둘이 밥을 먹어야 했죠. 그 시간이 나는 참 어색했습니다. 말도 많지 않은 사위였기에 식탁 위엔 김치 씹는 소리만 났고 나는 괜히 물을 한 번 더 따르며 조용히 시간을 때웠죠. 그런데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더니 이상하게도 나는 점점 그 아이의 기척에 익숙해졌습니다. 퇴근 후 조용히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내가 손주 사진을 보고 웃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히 따라 웃던 사위의 목소리, 그리고 가끔 내가 혼잣말처럼 아휴 무릎이 또 욱신거리네 중얼거리면 잠시 후 내 방문 앞에 무릎 파스가 놓여있는 날도 있었죠. 처음엔 딸이 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난 아닌데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그 조용한 배려가 사위의 손길이었다는 걸요. 어느 날은 내가 일어나 보니 거실 한쪽에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더군요. 작은 쪽지엔 어머님, 오늘은 유난히 창가 햇살이 따뜻하네요. 잠깐이라도 창밖 보세요. 정말 별거 아닌 메시지였지만 그 순간 나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말을 걸게 되었고 그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대답해 주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허리가 괜찮으세요? 오늘은 냉장고에 콩나물이 많던데 콩나물국 끓여드릴까요? 내가 전에 뭘 좋아했는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섬세하게 살핀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딸은 바쁜 일이 생겨 2박 3일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동안은 나와 사위 둘만 집에 남게 되었죠. 사위는 아침마다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저녁엔 시장에서 산장을 정리하며 이 고추장 어머님이 쓰시던 거 맞죠?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그거 내장인 어른이 생전에 참 좋아하던 거야. 그 사람은 된장보다 고추장을 더 좋아했어. 그때 사위는 말없이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그냥 조용히 내 앞에 숟가락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이 아이는 그냥 딸의 남편이 아니라 내 지난 시간을 가만히 끌어안아 주려는 사람이란 걸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 거실에 나왔는데 사위가 조용히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더군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하고 묻자 그는 잠시 멈추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께 드릴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 참 고마운 하루였거든요. 나는 깜짝 놀랐죠. 편지? 그는 어색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외할머니랑 살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이 계신 집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요.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달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내 방문 앞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사위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네요. 처음엔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감히 어디까지 다가가도 될지 몰라 늘 발끝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한번 웃어주신 그날 정말 따뜻했습니다. 딸보다 어머님께 먼저 밥 차려드리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괜히 아는 척하면 불편하실까봐 늘 물러서 있었지만 어머님이 제 김치국을 드시고 맛있네라고 한마디 해주셨을 때 그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 집의 식구로 느끼게 해주셔서요. 늘 사위 드림. 나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살면서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편지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날 저녁 나는 사위가 앉아있는 식탁 앞에 소주 한 병을 올려두었습니다. 한 잔 할래요? 그 아이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나는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사위 말고 우리 가족끼리 한 잔 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 딸에게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었고 이제는 나에게까지 마음의 의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선택해줘서 고맙고 이 집의 식구가 되어줘서 더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죠. 혈연보다 깊을 수 있고 시간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위는 내게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사위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온 장바구니, 아침마다 슬리퍼를 곱게 정리해놓는 작은 습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할 때마다 조금 짜게 끓이는 센스까지,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의 마음이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내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사위는 사위다라는 선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는 몸살 기운이 심해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출장 중이었고 사위는 바쁘게 출근한 상태였죠. 나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 물수건을 이마에 얹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위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약 봉지를 탁 내려놓고 내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이 많이 나네요. 출근하다가 딸한테 전화 받았어요. 어머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나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죠.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아프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혼자 참고 계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는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국을 끓였고 나는 소파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무심한 듯 그러나 섬세한 그 아이의 손길.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뭐래도 내 가족이구나. 그 어떤 핏줄보다 따뜻한 사람이구나. 며칠 후 나는 조용히 내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딸에게 주려 했던 작은 금반지가 들어있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나는 그걸 꺼내지도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금반지를 누구에게 주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위를 불렀습니다. 이거 원래는 너희 애 낳으면 주려고 했던 건데. 사위는 놀라며 말했죠. 어머님, 저한텐 너무 과한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받을 자격 있어. 넌 내 딸의 남편일 뿐 아니라 이 집의 아들이야. 그 순간 사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장면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손등에 닿았던 사위의 두 손, 그 온기, 그 울컥하던 목소리,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던 벽 하나.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진심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건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 만든 거리였고 신뢰가 쌓아준 다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위를 사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 아이도 요즘은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이 저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에요. 그 아이는 이제 내게 없어선 안 될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딸보다 사위가 더 늦게 퇴근하면 괜히 허전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날은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건넨 커피 한 잔에 아침부터 하루가 기분 좋아지곤 해요. 나는 요즘 그 아이에게 편지를 자주 씁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가 있어서 나는 덜 외롭고 덜 두려워. 고맙고 또 고마워요. 세상은 때론 가족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말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그런 가족을 사위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위가 무릎 꿇고 내 손을 잡았던 순간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까지나 내 딸의 곁에, 그리고 내 곁에도 있어 주길. 사위가 내 손을 꼭 잡던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말없이도 웃음이 지어지고 무심한 듯 챙겨주는 작은 배려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이 집에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젠 그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아, 오늘도 무사히 잘 다녀왔구나. 그런 마음이죠. 딸보다 먼저 사위의 얼굴을 찾는 날도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외출하고 사위가 혼자 집에 있으면 나는 오히려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아이도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천둥까지 치던 저녁, 사위가 조용히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밖에 비 많이 와요. 창문 닫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위는 내 방 창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님 많이 웃으세요. 덕분에 저도 하루하루 참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웃는 게 습관처럼 된 요즘, 그건 아마도 이 아이 덕분이었겠죠. 나를 살게 해준 사람, 나를 웃게 해준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고마워하고 싶은 마음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가끔은 내가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지 않아? 나는 피식 웃으며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넌 잘 키운 딸이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왜냐면 내가 그 아이를 선택해줘서 내가 이런 마음까지 누려보게 됐으니까. 딸은 말없이 내 어깨에 기대왔고 우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그것이 가족이고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비록 사위란 이름일지라도 이젠 내겐 피보다 진한 인연이 되었다는 걸 나는 딸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나는 아침이면 그 아이가 나가며 남긴 어머님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밤이면 조용히 내 방 앞에 두고 간 따뜻한 차 한 잔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새 나는 그 아이의 존재에 위로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 하루에 그 아이는 햇살처럼 스며들어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고마울 수 있다는 걸 나이 들어 처음 알았습니다. 정이란 건 억지로 쌓는 게 아니라 사소한 배려 하나,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묵묵한 기다림 속에서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거란 걸요. 이젠 누가 제게 묻습니다. 어머님, 사위랑 사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위요? 이젠 그냥 아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고 고맙고 든든한 아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사랑받기 전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자기가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요. 그 아이가 내게 해준 모든 것들은 그저 사소한 일상이었을지 몰라도 내겐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진심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사위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아이에게 마음껏 줄 차례입니다. 고마운 사람에겐 고마움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겐 내 마음을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면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 마음이니까요.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아이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미소 지어 봅니다. 어서 와, 우리 아들. 오늘도 수고 많았어. 그리고 나는 매일 밤 작게 중얼거립니다. 참 다행이다. 내 딸이 너를 만났다는 게.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나의 마음엔 이름은 다르지만 소중한 사람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사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이젠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게 된 이 사람처럼 우리 삶도 서로의 마음이 스며드는 순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잠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곳은 그저 이야기만 흘러가는 채널이 아닙니다. 말 못했던 감정, 잊고 지낸 따뜻함, 그리고 때로는 울컥한 그리움까지 다시 꺼내어 마음을 닦는 시간. 이곳에서 우린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매주 당신의 하루 끝에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야기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당신의 마음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혹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 하나 남겨주시면 언젠가 이 채널에서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의 터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길 바랄게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